양도세까지 줄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심지어 이 법인을 활용해서 추가로 할 수가 있다. 법인은 이렇게 이제 개인의 재산을 지킬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지 제가 극단적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제 법인 사업자는 이제 개인 사업자에 비해서 그러니까 못해도 30%에서 80% 가까이 이제 아낄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 법인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절세를 할 수 있는 포인트, 그러니까 절세라는 부분에서 오늘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절세라는 부분도 법인을 활용하는 정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니까 설명을 드리면, 법인은 양도세 같은 것도요, 마치 합산해서 절세를 할 수가 있고 좀 이월과세도 할 수 있고 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도세 부분, 그리고 부가세 부분, 법인세 부분, 증여세 부분, 그러니까 제 사례를 뭐 말씀을 드리면은 자본금 2억 원짜리 법인으로 도대체 세금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제가 세금 종류별로 다 분석을 해보고 그거를 줄이는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진짜 이게 말이 되는 금액을 제가 세금으로 절세를 했어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본금 2억 원짜리 법인이에요. 이 법인은 애초에 그냥 만들 때 그러니까 절세하려고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보여서 그냥 진짜 절세가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절세하려고 만든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인을 소유한 개인은 그러니까 법인을 팔아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 양도 차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양도는 그 물건을 팔아가지고 우리가 셀러 입장에서 하나에 10,000원을 남길 수도 있지만 이게 안 팔려버려가지고 재고가 되면 어떻게 돼요? 땡처리를 하죠. 땡처리하면은 이득을 봐요? 보통 손해를 봐요? 보통 손해를 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세금을 낼 때 어떻게 내죠? 이득 본 금액하고 땡처리해서 손해 본 금액을 연 단위로 합산해가지고 최종 소득을 구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득 본 금액도 있을 거고 손해 본 금액도 있을 거니까 손해 본 금액을 감안을 한다면은 내가 분명히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득을 볼 수 있는 포인트를 법인은 이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런 설계가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우리 셀러 입장에서 봤을 때 물건을 우리가 땡처리 할 걸 생각하고 물건을 매입하나요? 이제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사전에 설계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법인을 만들고 어떻게 설계할 수 있냐면 이 법인이 돈 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법인은 그냥 계속 2억을 다 쓸 때까지 그냥 망하는 겁니다. 왜? 2억짜리가 영원이 돼야 영원에 팔 거 아니에요. 어떤 법인이 있어요? 0원짜리가 2억이 되면 2억이 남았죠? 2억이 남으면 세금이 얼마예요? 보통 주식의 양도세는 이제 25%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25%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내가 2억을 벌었는데 방금 어떤 법인이 2억이 손해봤죠. 동시에 파는 거예요. 동시에 팔면 양도세가 0원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설계, 극단적인 설계, 내가 팔 주식이 많아. 그래서 내가 양도 차익을 양도세로 내야 돼. 양도세조차도 적자 법인을 활용해서 양도세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소를 잡고 소는 뭐 버릴 거 하나 없다고 하잖아요. 보통 적자 법인이라고 하면 망한 법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잘 활용을 하면 엄청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그 절세 포인트로 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제일 중요한 얘기 먼저 말씀드렸고요. 양도세 부분을 절세할 수 있는데 이게 개인은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개인 사업자는 이게 안 됩니다. 이 법인 되는데 개인 사업자는 이런 절세가 어려워요. 그리고 부가세는 개인 사업자도 법인 사업자도 사업을 하고 있다라면 사업 목적으로 썼다면 절세할 수 있죠. 그래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물건 사는 것들 있잖아요. 물건에는 다 부가세가 붙어 있습니다. 11,000원에 판매되는 것들은 1,000원이 부가세죠. 그 1,000원을 환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 환급받는 금액만큼 절세가 되는 거죠. 만약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법인이 있고 이제 개인 사업자가 있는데 사업 목적으로 썼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사업 목적으로 썼다 하더라도 자기가 급여로 받아가지고 그 급여를 쓰게 되면 세금 내 돈에서 돈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부가세를 개인이 썼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받을 환급금이 없죠. 근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주어주는 혜택이 뭐예요? 부가세 환급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자 혜택이에요. 부가세 납부는 사업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지만 부가세 환급은 엄청난 혜택이라는 거예요. 그 혜택을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있다. 법인 사업자도 개인 사업자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잘 못 챙기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지금 셀러분들도 내가 진짜 어떤 챙길 수 있는 비용들 다 챙겨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이제 이용하는 세무사가 있기 때문에 알아서 챙겨줄 거다? 또 없는 말씀이죠. 알아서 챙겨주지 않죠. 알아서 챙겨주는 순간 세무사님들의 영업이익률은 급감할 겁니다. 왜냐면 알아서 챙겨주는 거는요, 여러분 월 5만 원, 10만 원 기장료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50만 원 더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 받아야지 알아서 챙겨주는 단계가 되는 거지, 알아서 챙겨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 게 디폴트 값이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챙기려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포인트에서 내가 이런 부가세 부분을 잘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내가 비용 처리를 왜 부가세를 안 해주는
해주는 거야. 대부분 잘 안 해주시려고 하세요. 왜냐면 해줬다가 뭐 잘못되면은 귀찮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웬만하면 다 부가세 환급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내가 소형셀러다? 국가에서 소형셀러 잡으러 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국세청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아낄 것들에 대해서는 개인 사업자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셀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몰을 확장하다 보면 어쩔 수 없잖아요. 쿠팡 같은 데 들어가서 개인 사업자로 여러 개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의 몰 매출 늘려버리면 쿠팡에 제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개인 사업자 늘려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냥 개인 사업자로 내가 늘려나가는 상황이면은 그냥 개인 사업자 가지고 이율을 좀 조절하고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여기 법인이 개인 사업자로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은 내가 개인 사업자가 여러 개예요. 개인 사업자 쪼개져 있죠. 그 합산 영업이익을 계산을 해봐가지고 이제 내가 세금을 너무 많이 낼 것 같으면 그럼 개인 사업자에서 이제 비용 처리를 법인으로 좀 많이 해놓는 방식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절세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가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챙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법인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죠. 내가 어찌되었거나 개인 사업자 해가지고 이번에 대박이 났어. 대박이 나가지고 진짜 한 10억을 벌었네. 근데 개인 사업자는 한 5억을 털리는 거예요. 10억을 자주 버는 게 아닌데 10억을 어렵게 벌었는데 갑자기 5억이 훅 털리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법인 사업자는 10억을 벌어도요 20%니까 한 3억 정도 털립니다. 5억씩 털리진 않아요. 뭐 2, 3억 정도 털려요. 비용 처리 안 했을 때 기준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법인 사업 운영하면서 급여로 빼고 비용으로 빼고 컨설팅으로 빼고 이 비용을 전략을 막 다양한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법인하고 개인하고 납부하는 실소득 세금 법인세 차이 뭐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라 불리니까 그 차이가 거의 한 진짜 5배에서 많게는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 금액만큼 내가 일단은 내 통장에 놓고 쓸 수 있냐 아니면은 국가에 납부하고 나서 이거는 내 돈이 아니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 통장에 있으면은 내 통장에 쌓여 있는 그 돈 가지고는 나중에 법인 명의로 회사도 살 수가 있고 뭐 다른 걸 할 수가 있죠. 근데 개인 사업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 기업을 판다고 했을 때 판매되는 기업들 다 보세요. 개인 사업자의 형태로 판매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있어도요 다 개인 사업자를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해놓고 법인 전환 끝난 다음에 그 법인을 인수를 하죠. 그 리스크를 개인인 경우에 개인이 갑자기 내가 계약금 줬는데 이 개인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매수자는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망하지는 않고 결국은 그 회사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피곤한 일이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의 형태는 법인으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고 또 이 증여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죠. 법인을 활용했을 때 이제 절세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법인이 월등히 유리하고 양도세까지 줄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심지어 이 법인을 활용해서 80% 가까이 절세를 추가로 할 수가 있다. 탈탈탈 낼 수가 있어요. 부가세까지 하면은. 그래서 이 실험을 하고 나서 와 법인이 장난 아닌 장점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여러분들 공신력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약속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삼성전자의 임원 누구가 약속하는 게 좋아요. 다들 삼성전자가 좋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듣보잡 법인이라고 할게요. 오늘 처음 들어봐. 오늘 처음 들어본 법인의 대표가 약속하는 게 좋아요. 오늘 처음 들어본 법인이 약속하는 게 좋아요. 둘 다 안 좋죠. 되게 봤을 때 둘 다 믿음이 안 가는데 그나마 이 법인이 히스토리가 있다. 온라인을 딱 봤는데 이 법인이 만들어 놓은 상품이 이력이 쫙 깔려 있고 제품군 형성이 다 되어 있고 이 법인은 대표가 사라지더라도 이 법인이 가지고 있는 브랜딩 가치는 얼마 정도 되겠구나라는 게 추산이 되고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이 법인은 좀 믿음이 가는 법인인 거죠. 그럼 그 법인은 돈을 빌리기가 쉬워요. 또는 어떤 회사가 내가 수주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100억짜리 발주를 줘가지고 내가 그 수주를 해왔어요. 그럼 삼성전자 100억짜리 수주 받은 그 수주장은요. 제가 봤을 때는 현금입니다. 은행 가서 이거 보여주고 나 삼성전자 수주 받았고 이거 금액 확정됐고 삼성전자가 보증합니다. 돈 100억인데 나 이거 만드는데 50억 필요하니까 50억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 빌려줘요. 그냥 빌려줍니다. 삼성전자가 보증했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기업들 간의 거래에는. 그래서 내가 판매하는 물건이 어떤 듣보잡 기업인지 아니면 브랜드 기업인지 이거에 따라서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법인이면 돈을 다 빌리냐 이 얘기가 아니라 법인의 대표가 어떤 스토리가 있거나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스토리가 있으면은 돈을 일반인보다 훨씬 쉽게 빌릴 수 있어요. 훨씬 많이 빌릴 수 있고. 그래서 법인들 보통 정책자금이나 이런 수혜자들의 어떤 중심이고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돈 빌려 사업하기 좋다. 주식을 발행해도 개인에게 발행합니까? 언제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언제 차 사고로 이렇게 될지 모르는데 불안해서 개인한테 투자를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 디폴트 값에 대한 인지를 하면은 브랜드 사업을 내가 할 거라고 마음만 먹으면 왜 법인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모두가 법인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개인
사업자가 필요한 사람도 몇몇 사람들은 있다라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죠. 우리는 이걸 사례로 굉장히 많이 봐요. 우리 이건희 회장님 병원에 장기간 계시다가 돌아가셨죠. 병원에 장기간 입원했을 때 회사가 멈췄나요? 아니죠. 회사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회사가 멈췄나요? 아니죠. 회사가 멈추질 않았어요. 회사는 계속 돌아가요. 이건희 회장님의 개인 사업자 회사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회사의 사업자 번호가 바뀌었을 겁니다. 사업자 번호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거래처 간의 계약서 다 다시 작성했을 거예요. 미쳐버렸겠죠? 한두 건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법인의 그동안 했던 모든 계약들, 임대차 계약이든 뭐든 다 바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거를 다 다시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법인의 어떤 가장 큰 장점은 대표나 주주가 돌아가셔도 어떤 사업이 계속된다라는 장점이고, 이거는 법인의 영속성이라고 불러요. 이런 거를. 물론 법인도 망하면 파산도 되고 청산도 되고 태형건설처럼 워크아웃도 가지만, 이런 대부분의 어떤 법인들은 살아남아서 끝까지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의 책임을 묻습니다. 근데 개털법인이면 이것도 저것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내가 거래하는 법인이 개털인지 아닌지를 발견하고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가급적 내 주변의 사람들을 되게 괜찮은 어떤 사업자들도 이렇게 배치하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면은 사업하면서 훨씬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